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게 통사 통과를 통합형 문제의 핵심이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분석을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 교과 간 연계가 되게 강화되거든요. 네네. 그 문제가 보니까 방향은 이제 융합형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사고력을 되게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생활 문제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는 네네. 그냥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풀어보았으니까 이 수능형 통합형의 어떤 취지에 맞춰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보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뭐 우리가 할 때 이제 출제자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있고 또 지도하는 강사나 교사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있고 실제 시험을 보는 수험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문제를 출제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자 그럼 네가 내봐라 이렇게 했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탐구 영역의 변화를 정의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이제 뭐 선택이 여지가 없고 근데 문제가 보니까 20개, 25개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시간 내서 아침에 한 풀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5개 넣은 게 학생 입장에서 네네. 다시 보니까 또 10분 넣은 게 신나게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합사회에서도 그렇고 통합과학에서도 그렇고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것을 이제 표로 보는 문해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것이 이제 탐구 영역에 많이 적용될 거라서 굉장히 이제 정말 트렌드에 맞는 문제풀이 연습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통합형 수능 대비법을 보면 교과 영재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교과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교과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2022 교육과서를 제가 거의 다 봤는데 네네. 그 안에 보면은 나와 있던 그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통계라든지 자료조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교과서의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교과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통사, 통과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통합을 해야 되죠. 내신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교과 간 연계 학습도 보면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통합 문제 연습풀이 하는 게 수능에 되게 중요해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력하고 자료 해석 능력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융합적 사고력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통합사회에서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그 관점을 저희가 블로그에도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융합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본다면 결국에는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게 여기는 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창의 사고력을 훈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요 융합적 사고력이라는 요것이 우리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할 때 이것들이 늘 들어가야 되는 요소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통합형 수능에서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 이제는 수능과 학생부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융합이 되어서 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학교의 세트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과 수능이 연계되어서 간다는 그러한 이제 느낌을 지금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료 해석 능력이라는 것이 요사이 이제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문화나 과학 탐구 영역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그래프 도표 읽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자료를 보고 나서 핵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자료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문해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국어하고 수학은 변화가 별로 없지 않나요, 원장님? 국어는 정말 뭐 선생님들 말씀으로 다 별로 그 어려움이 없어졌다. 뭐 범위도 비슷하고 난이도도 이제 비슷하고 그리고 화법 그 작문 문학이 다 포함되고 독해력 분석력이 중요하다. 이거 뭐 늘상 나왔던 말들이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일단 수학이 과거의 문과형이라고 하는 수학으로 대수, 수원에 해당하는 대수,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원, 수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과목이 공통 교과로 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평가원에서는 그걸 말을 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연계해서 문제를 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적이나 기하가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만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강화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 비하여서는 확률과 통계의 위상은 엄청 달라질 것이라서, 확률과 통계가 이제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수학을 가르쳐 본 사람으로서 참 이게 수학 아닌 수학이 되면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어려워할 수 있고, 또 수학에 대해서 크게 재능이 없다고 해도 확률과 통계를 잘하는 아이들, 좀 감이
감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수학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킬러 문제를 잘한다던가 수학을 뭐 엄청 열심히 선행을 해서, 또 왜냐하면 이제 선행을 하면 아시겠지만은 미적까지 선행을 하고 확통은 보통 빼놓았었거든요, 아이들이. 네네. 아마 현재 고1들도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선행발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한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수학에 자신이 있다고 하여도 정말 그것이 확통으로 이렇게 변화된 체제에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꾸준하게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실기생활에 나오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 확통은 특히나 그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